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퀴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인간 내부에 있거나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자원을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자산, 금전, 에너지와 같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형태를 가진 자원은 물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활자원의 종류와 특성 살펴보면서 생활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선생님이 교과서 97페이지 창의력이 빵 터지는 활동 시간을 여러분들 과제로 내주었는데요. 다 완료했나요? 아직까지 97페이지 활동 내용들을 작성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97페이지를 반드시 작성을 한 후에 이번 시간 수업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등교 계약을 한 이후에 교과서를 꼭 확인하도록 할 테니 지금 즉시 과제를 완료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청소년의 시간관리 98페이지, 99페이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자원의 특성인데요. 시간과 관련된 명언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보았어요. 마음에 와닿는 명언들이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시간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시간자원을 어떻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매일매일 매 순간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와 사용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도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이 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삶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반성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 능력을 키우는 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전의 특성 공부해 볼게요. PPT가 조금 깨져서 글씨가 좀 잘 보이진 않는데요. 교과서 여러분 98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자원의 특성 보면요. 누구에게나 24시간씩 주어지는 시간이죠. 자, 누구에게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내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고요. 이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계로 그 흐름과 양을 측정할 수 있죠. 그 양이 얼마예요? 24시간이고요. 누구에게나 24시간 주어진다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저장할 수 없고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자, 시간은요. 항상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시간 자원은요. 우리가 인적 자원과 항상 함께 사용되죠.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 시간, 인적 자원. 지금 여러분들 기술 과정 수업 클래스팅을 듣고 있는데요. 자, 이 수업은 선생님이라는 인적 자원과 함께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영상을 녹화하면서 휴대폰이나 여러분들 PC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건데요. 이러한 물적 자원,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인적 자원,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인적 자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수업 시간이죠. 항상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시간의 특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간 자원의 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시간 자원의 통합성. 항상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자원의 특성. 사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수업 시간이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을 하면서 나도 기술과정 수업을 잘 들으면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조금 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과목이구나 라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친구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하겠고요. 또 내가 기술과정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거 배우네. 이런 거 왜 배워 하면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친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겠죠. 이처럼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누구에게는 보람차고 누구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활 시간을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시간을 구분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 생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이뤄야지 시간을 잘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 시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교과서 99페이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필수, 의무, 여가 생활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필수 시간은요, 생리적 생활 시간, 의무 생활 시간은 노동 생활 시간, 그리고 여가 생활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필수 생활 시간인데요. 이 필수 생활 시간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생리적 생활 시간이라고 했었죠. 자, 이 필수 생활 시간은요, 우리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럼 에너지를 재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자면서 우리 에너지를 충전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먹고 잘 자고 잘 먹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잘 씻어야 하고요. 또 몸단장, 그리고 대변 소변 보는 시간, 그리고 병원에 가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이제 필수 생활 시간인데,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놀면서 막 게임을 하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정말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을 필수 생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필수 생활 시간,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자는 거, 먹는 거, 목욕하는 거, 몸 단장하는 거, 용변, 의료, 휴식 이런 것들이 필수 생활 시간에 속합니다. 꼭 필요한 시간이겠죠. 자, 중학생의 생활 시간 중에서 필수 생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요. 11시간 13분 정도가 된대요. 필수 생활 시간이 충분히 잘 쉬고 여러분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을 필수 생활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의무 생활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할까요? 자, 의무 생활 시간을 또 조금 되게 쪼개서 나눠봤는데요. 직업 노동 시간, 가사 노동 시간, 학교 생활 시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이렇게 의무 생활 시간은요, 우리가 흔히 노동, 자,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어때요? 학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를 해요. 자, 직업 노동 시간 보면은 통근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퇴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 이 시간을 통근이라고 하는데요. 통근하는 시간, 근무하는 시간, 그리고 부업. 집에서 이제 다른 업무를 하는 일을 이제 부업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시간. 통근, 근무, 부업 이런 시간들 직업 노동 생활 시간에 속하고요. 가사 노동 시간 보시면 이제 집안일 하는 시간들 청소, 육아, 가족 돌보기. 학교 생활 시간은 통학. 학교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그 시간. 통학 시간도 이제 의무 생활 시간에 속하고요. 우리 수업을 듣는 거. 지금 수업 듣는 시간은 학교 생활 시간, 의무 생활 시간 되겠죠. 그리고 숙제하는 시간. 모두 다 의무 생활 시간에 속합니다. 자, 중학생
평균 의무 생활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8시간 46분이라고 하네요. 8시간 46분. 자, 선생님도 일하는 시간이 이제 생각해 봤더니 선생님 8시 40분 출근에 퇴근 4시 40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침에 집에서 선생님 8시에 나와요. 8시부터 4시 40분까지 일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선생님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을 이제 하원하고 집에서 이제 육아하면서 청소하고 이제 뭐 밥도 해서 먹이고 가족을 돌보다가 선생님 보통 자는 시간이 이제 애들이 11시에 자요. 11시에 자고 또 애들 잘 때 선생님도 같이 자니까 그럼 거의 1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보니까 8시부터 12시까지 거의 이렇게 노동생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선생님 노동생활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자, 이렇게 의무생활 시간은요, 우리가 직업노동, 가사노동, 학교생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가생활 시간 볼게요. 이 여가생활 시간은요,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고 교양을 쌓고 오락을 즐기기 위한 시간인데요. 어떤 생활 시간들이 여가생활 시간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시간, 운동을 하는 시간, 그리고 여행을 하는 시간, 산책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봉사는요, 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생활 시간에 속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취미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여가생활 시간에 해당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유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는 거,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여가생활 시간에 해당합니다. 자, 중학생의 생활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여가생활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4시간 정도라고 하네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SNS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 시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여가 생활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생활 시간을 분류를 해봤어요. 필수, 의무, 여가 생활 시간을 공부를 해봤고요. 시간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99페이지를 보면요. 사고력이 빵 터지는 활동 시간에 나의 하루 일과를 오른쪽 시간표에 적어보고 생활시간 분류에 따라서 구분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그려진 일과표에 여러분들의 하루 생활을 적어보고요. 그 생활 시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필수, 의무, 여가 생활 시간을 각각 합한 시간을 클래스팅 과제로 낼 거예요. 클래스팅 과제를 완료하고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마무리 부분에 선생님 시간과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동영상까지 꼭 시청하고 과제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청소년의 시간관리 어떻게 하면 시간관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시간관리의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관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클래스팅 과제와 여러분 창의력이 빵 터지는 활동 시간까지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